자, 우리가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배우고 있죠. 신뢰보호 원칙을 공부했고, 이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두 번째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이제 재량준칙에서 주로 이제 의미가 있는데, 재량행위를 할 때 자기가 앞에서 계속 해오던 걸 반복해서 관행을 했으면, 관행이 되면 A, B, C에 대해서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반복적인 행정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함에 따라 행정관행이 언제가다 반복적 결정이 돼서 행정관행이 된단 말이에요. 행정관행이 될 경우, 관행이라는 건 이제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관행이 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관행과 같은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구속의 원칙은 처분청에 적용되고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의 행정청, 제3자라는 건 제3의 행정청이죠. A라는 행정청이 갑에 대해서 동일한 행정결정을 계속 해왔다 그러면 그것이 갑을 병, 이렇게 계속 동일한 행위를 해왔죠. 그럼 갑을 병, 정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자기가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의 행정 행위를 해야 된다, 처벌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공권력 행사를 동일한 내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주로 대상이 되는 것이 기속행위라는 것, 이제 아직 안 배웠는데요.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행정행위는 강학상 용어라 그랬죠. 행정행위, 이걸 우리가 처분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부의 공권력 행사, 이걸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해요. 행정행위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는데, 기속행위는 법에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재량행위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행위 경우에 문제가 되겠죠. 기속행위 법에 따라 하는데 무슨 자기구속을 당할 필요는 없고, 재량행위 중에 A, B, C라는 대안이 선택이 있는데, 이 중에 계속해서 B를 선택해갖고 그 대안 B를 갖다가 우리가 관행이 이루어졌다면 그걸 또 선택하라는 것이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의미를 좀 보면, 행정청이 재량 영역에서 재량, 기속행위냐 재량이냐, 재량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영역이 선택의 여지가, 행정청이 어떤 행위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걸 재량 영역이라고 그러죠. 동일한 재량 행사를 확보하기 위해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을 정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자,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행정입법에서 나오는 거죠. 행정입법, 그러니까 행정은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국회의 입법이 국회에서 제정하는 게 우리가 이제 법률, 국회 입법이죠. 행정부에서도 입법을 해요. 우리가 행정부에서 하는 입법을 우리가 법규명령이라고 그래요. 법규명령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그다음에 부령 이렇게 나눠지죠. 그다음에 행정입법에는 이건 행정부가 제정하는 이 법규, 이걸 갖다가 행정입법을 해서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규칙의 속성은 행정기관 내부에만 사실은 적용돼요. 훈령, 예규, 고시 이런 것들이 지침,
이런 거 행정기관 내부에 이건 내부 규범이죠. 내부 규범이에요. 사실은 내부 규범인데 이게 이제 법규명령의 형식을 띌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원칙은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고 법규명령은 외부의 국민을 갖다가 뭐예요? 국민을 갖다가 규제하는 효력을 가지는 게 법규명령이에요. 행정규칙은 행정 내부예요. 그런데 행정규칙을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행정 내부의 규범을 제정하는 거죠. 그 말이에요. 행정규칙을 정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처분을 해야 된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처분을 해야 된다. 동일한 처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뭐 기준을 알코올 농도로 0.05로 결정했다면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거기 판례에 나온 거는 이런 거예요. 판례가 나온 거는 이제 자기구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 판례가 나와서는 내가 적어놨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전라남도의 교육청이죠. 교육청에 인사관리 원칙이 있어요. 인사관리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중등교사,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인사관리 원칙이 그러니까 전라남도에 뭐로 돼 있어요? 뭐로 돼 있어? 전라남도에 이제 규칙, 내부 규칙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내부 규칙이라는 건 이 내부의 훈령 예교 공식 지침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거는 내부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지침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 전보 제한 기간이요. 전보 제한 기간은 뭐냐면, 전보 제한 기간 A라는 A라는 학교에서 B라는 지역에, 특히 이제 지금 판례에 나온 건 담양군이야. 담양은 광주에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선호하는 지역이라. 우리가 보면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를 좋아하지, 가까이 있는 저기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는 별로 안 좋아해. 선호를 안 해요. 다 누구나. 그러다 보니까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광주에도 담양은 출퇴근 거리가 되는 가까운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선생님이 담양군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양군의 전보 제한 기간이 당초 이제 인사관리 원칙은 무슨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아니라 행정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거 행정 내부 규범이지. 그런데 이게 여기서 전보 제한 기간을, 시군구 전보 제한 기간을 하한 2년, 상한 10년에서 그럼 담양군에 근무할 수 있는 게 최소한 2년, 최대한 10년인데 요걸 갖다가 하한 2년, 상한을 갖다 줄인다. 상한 10년, 8년으로 줄였다는 거죠. 8년으로 줄였어요. 자, 8년으로 줄였다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에서 사실은 담양군에 오래 근무하고 있어요. 10년 이상 근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광주에서 가까우니까. 이게 8년으로 줄이니까 갑에게는 손해가 발생해. 그러면 결국은 갑은 이 인사권리 원칙이라는 내부 규칙에 대해서 법원에 취소 소송을, 이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거에 대한 문제예요. 원고 적격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일반적으로 이 법규명령이나 외부 규범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원고 적격, 행정소송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판례에 보면은 이건 행정 내부 규칙이고, 행정 규칙이고, 내부 규범이고, 또 관행이 반복적으로 형성되어서 반복적으로 관행이 결정되어 가지고 어떤 법규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금 판례는 않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때 갑은 이
전라남도 인사관리 원칙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을 인정을 안 해줬어요. 이건 왜냐하면 이건 인사관리 원칙이 무슨 자기 구속의 원리 여기 이야기는 자기 구속의 원리가 해당되면 자기 구속의 원칙이 해당되면 여기 해당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규성이 인정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는 이 인사관리 원칙은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판례는 그런 판례예요. 앞으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청의 자기 구속의 원칙에 대한 이제 판례를 보면 판례를 보면 일단 이는 이제 뭐예요? 인정 여부에 대해서 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도 인정한다. 헌법재판소도 뭐야? 인정.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는 이 판례가 굉장히 시험에 직접 이게 그대로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여러분이 외워둬야 돼요. 자, 거기 보면 판례를 읽어보면 행정규칙이 법령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그러니까 이때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규칙 내부에 적용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법령을 보충하는 법령 보충할 권한, 만약에 이게 법령 보충 규범, 그러니까 법령에 빠진 것을 보충하는 규범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할 경우, 또는 재량권의 준칙인 규칙이 그다음에 재량준칙이 뭐라는 거예요? 재량준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을 이루게 되면 재량준칙이 행정청이 정한 재량준칙,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영업허가 기준, 그다음에 영업허가 재량행위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또는 식품위생법상 예를 들면 그 식품위생법상 썩은 병든 죽은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다. 그럼 영업 정지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벌금을 매길 것인지 과태료를 매길 것인지 이 재량행위가 있을 때 이 재량준칙이 어떤 되게 반복됨으로써 그 정한 바에 따라 이게 반복돼요. 행정청이 정한 재량준칙이 행정청이 스스로 반복하여 관행이 된다. 항상 반복하여 관행이 된다면 그럼 함부로 이거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뭘 어떻게? 평등의 원칙이나 이 원칙에 매개되는 건 평등의 원칙이라 아니면 신뢰보호 원칙, 지난 시간에도 했던 거예요. 신뢰보호 원칙을 매개로 하여 신뢰보호 원칙을 매개로 하여 이걸 중개로 하여 재량준칙이라는 거 행정 내부에 적용되는 규범인데 이것이 반복되어 행정청이 계속 관행이 이루어진다면 평등의 원칙 또 신뢰의 원칙을 매개로 하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의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하게 된다. 자기 구속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행정청은 스스로 재량준칙에 따라 반복하여 관행이 이루어지면 스스로 다음번에 행사할 때도 그에 따라서 똑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경우에 대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면 자기 구속을 하게 되고 이 재량준칙인 행정규칙 내부 규범은 어떻게 된다고? 대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구속력을 갖는다. 자기 구속을 하게 되고 대적 구속력을 갖는다. 대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걸 우리가 이제 법규성을 갖는다. 법규성. 대적 구속력이라는 건 법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과 같이 법규성을 갖게 된다. 따라 법규성을 갖게 된다는 얘기는 행정소송으로서의 우리가 보호받아야 할 법이게 돼야 된다. 그렇게 규범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자, 대법원도 자기 구속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도 똑같아요. 주장 근거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 처리 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기준은 이제 상급 행정기관이 법령 해석 기준을 갖다가 만든단 말이에요. 만들 경우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 지침, 이걸 갖다 우리가 이거 갖다 행정규칙, 법령 해석 행정규칙이나 내부 지침이죠. 내부 지침. 이걸 갖다 원래는 법규성이 없다. 행정기관 내부에만 적용된다 그래요. 내부 규칙이. 그런데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면 대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부터 중요한 거예요. 밑줄 쳐놓으면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반복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관행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관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원칙을 매개로 하여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아까 행정처분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여기서 해놓은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해왔다. 그러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해왔다. 그러면 영업정지 3개월을 늘려야 되죠. 그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를 위반한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결국 재량 행사의 준칙이라는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규범이지만은 이게 이제 위법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법규성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규범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원칙의 인정 근거. 자,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자기구속 원칙의 인정 근거가 뭐가 됐냐? 그건 금방 알 수가 있죠. 평등의 원칙이나 아니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의 원칙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보면은 지우고 보면 자, 앞에 판례에서 보듯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으로부터 평등 원칙과 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등의 원칙의 평등의 원칙은 이제 다음 시간에 아직 조금 있다. 요거 이후에 하는데, 자, 헌법 11조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평등의 원칙의 그 일반적인 규범이에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 11조에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헌법은 뭐라 그랬어요? 헌법은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랬죠. 국가로부터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기본권에 대한 부분이 한 파트고, 또 한 파트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의 통치구조, 행정작용의 통치구조에 대한 부분, 국회, 대통령 이런 걸 규정한 것이 이제 헌법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말하는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는다. 이게 평등의 원칙이죠. 누구나 침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 앞에 모든 권력으로부터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 침해받지 않는 게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평등의 원칙은 조금 이따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 말이에요. 이 말 굉장히 의미해요. 따라서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 평등은 아니다. 상대적 평등이다. 상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이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 세금을 거둬야 되죠. 그죠? 거둬야 돼. 그렇죠. 그죠? 여성에게와 남성에게 모두에게 참정권을 줘야 돼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세금 징수를 할 때 소득 수준에 따라 누진세가 있잖아요. 누진세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거,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소득세 일을 갖다 일해 주는 거, 이 함지적인 차별. 돈이 없어, 영세층이야, 이런데 세금을 좀 소득세를 내는 비율을 내려주는 거, 아주 큰 사람에 대한 누진세, 부동산이 많이 가는 사람에 대한 부동산세를 많이 높여 누진세를 부과하는 거, 이런 건 합리적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라는 건 아니죠. 평등의 원칙. 그다음에 합리적 상대적 평등이다. 그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의 근거를 두겠다. 신뢰보호 원칙 지난 시간에 했죠. 행정절차법에 나오는 거, 또 행정기본법 제 몇 조예요? 12조에 나오는 거. 행정기본법 제12조의 신뢰의 원칙. 행정청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원칙적으로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행정기본법 제12조.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나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국민이 그 권한 행사를 행사되지 아니할 것을 믿을 만한 정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권한을 행사해서 아니 된다. 이것이 이제 행정 신뢰보호 원칙이죠.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어떻게 자기구속이라는 원리가 나오고 대적 구속력을 갖는다. 법규성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자기구속의 원칙의 적용 영역. 아까 이게 있죠. 자기구속의 원칙의 적용 영역. 적용 영역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적용 영역. 아까 재량행위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재량 영역에서 자기구속의 원리가 되는 거지. 기속행위는 법에 따라 그대로 시행하는 거니까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재량 영역에는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모두 다 행정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를 했죠. 공권력의 행사, 행정행위, 공권력의 행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권력적 단독행위는 공법행위, 이것이 행정행위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그밖에 이해주는 행정작용, 강학상으로, 학문상으로는 행정행위, 실정법상으로는 처분 이렇게 불러요. 공권력의 행사를 말해요. 침익적이다, 수익적이다. 수익은 이익을 주는 거, 침익적에는 이익을 침해하는 거, 이걸 이야기해요. 앞으로 아직 안 배웠어요. 이제 배울 거예요. 행정청이 자기구속의 원칙의 적용요건 1. 관행의 존재. 적용요건 뭐 그렇게 어렵지. 이거 좀 하나하나 좀 잘 쓰려고 하자. 휘갈리려고 하지 말고. 적용요건. 자, 1. 관행의 존재. 관행이라는 건 반복되는 게 관행의 존재죠. 그죠? 행정청의 관행이 존재해야 된다. 상급 행정청의 하급 행정기관에 관한 그거는 업무 처리 집지나 법령의 해석적이고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바라는 이른바 행정규칙, 내부 지침 및 되풀이시어 시행되어 행정규칙이 반복된다. 반복되면 관행이 성립되죠. 자기구속법리 적용에 있어서 행정선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확실히 대립했습니다. 행정선례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동일한 사안에서 행정관행이 존재한다. 행정관행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법적이고 동일한 상황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한 행정관행이 존재해야 된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행정관행이 존중하죠. 그죠?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는 동일한 사안, 사안에 대해서 행정관행이 반복적인 행위가 똑같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A. 처분을 갑이 한 행정청, 처분청, 행정을 행한 행정행위를 처분을 한 행정청, 공권력을 행사를 한 영업허가를 내주고 건축허가를 내준 행정청을 우리가 처분청이라고 해요. 처분청에게만 적용된다. 처분청에게만 적용된다. 행정 관행에 발생하지 아니하는 행정청은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처분청에 해당되고 행정 행위를 하지 않은 행정
처분을 하지 아니한 관여하지 않은 행정청은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죠. 행정청이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행이 적법해야 된다. 적법해야 된다. 하여야 함. 위법한 경우 자기구속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위법한 행정규칙에 의해 수익적 행정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개인의 평등 취급권이 나온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법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 나온 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계속적으로 행해지더라도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되고 관행이 이루어지더라도 이것은 자기구속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음. 행정국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적법한 행정 행위에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적용요건, 적용영역, 적용요건에서 왜 이렇게 됐어? 5번 적용요건, 6번이 되겠네. 행정청 자기구속 원칙의 한계와 효력. 자, 자기구속의 원칙의 한계는 어떤 한계가 있냐? 처분을 행정청이 있죠. 처분청에 뭐라고? 사정 변경.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다른 결정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경우에 자기구속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보면 처분청이 새로운 사정 변경에 대해서 사전 변경이 있는 경우 보면은 여기는 판례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이 위배되거나 재량권이 일탈 남용이 없는 경우를 해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시장이 뭐를 갖다가 했냐면 2008년도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 여기에는 시군별 건조 저장 시설의 개수당 논면적 기준이 나오는데, 논면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뭐예요? 신규 건조 저장 시설 사업자 인정 신청을 반려했는데, 여기 보면 공익상 요청에 따라 이 시장이 뭐를 더 추가했냐면 시군군별 건조 저장시설 개소당 논면적 원래 이제 농림수산부에서 공표된 기준을 갖고 허가 결정을 반려 결정을 해야 되는데, A시에서는 개수당 논면적 얼마를 했다는 거예요. 논면적 1000헥타르당 1000 헥타르당 헥타르당 뭐를 했다는 거예요. 이상의 요건을 갖다 추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걸 추가해야만이 건조 저장 시설을 하려면 이 헥타르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걸 갖다가 너무 면적이 작으면 안 되니까 이걸 추가했는데, 이 추가한 것이 추가해 놓고 이 기준에 의해서
건조 저장 시설 갖다 허가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반리한 거, 이거는 재량권 일탈 위법이 아니다. 그렇게 판례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판례대로 좀 알려두면 주고. 자, 그다음에 자기구속의 원칙의 위반, 자기구속의 원칙의 위반 효과, 위반하면 위반 효과는 얼마 되냐? 위반 효과는 어떤 결과가 되느냐? 행정처분은 위헌 또 행정처분은 이것에 위반한 행정처분, 관행이 이루어지면 자기구속을 받게 되고, 그런 경우 이에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위헌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이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이때 행정처분은 뭐가 된다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항고소송은 행정소송이다.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으로 구분된다. 항고소송 안엔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다. 위법 확인소송이 있다. 따라서 행정에서 굉장히 행정법의 최종의 목적은, 이 법의 최종의 목적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권리를 보호하는 거. 권리 보호를 갖다 최종으로 해주는 데는 법원이에요. 법원에서 최종으로 권리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어떤 것이 국가에서 법원에서 권리 구제를 해줄 수 있을까,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는 법원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 행정청의 관행, 행정처분, 행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자기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면 법에 의해서 소송 대상이 돼서 그 국민의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의외로 이제 여러분이 뭐 실체가 잘 안 잡히고 좀 어렵죠. 자기구속의 원리 실제적으로 행정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죠, 그죠? 자, 그렇지라도 이제 좀 시간이 가면은 전체를 이해하게 되면 이게 무엇을 다루고 있구나,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등의 원칙. 우리가 평등의 원칙 뭐 핵심적인 거 정리를 우리 책에 잘 해놨어요. 자,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의 핵심. 평등의 원칙은 모든 국민은 법에 평등하다. 법에 평등하다. 따라서 이 평등이라는 평등의 원칙의 의미는 뭐라고? 상대적 평등이다. 상대적 평등이다. 상대적 평등이라는 말은, 상대적 평등이라는 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같은 걸 갖다가 본질적으로 같은 걸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이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상대적 평등의 의미를 의미한다. 이걸 알아두시고,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근무 시간에 고스톱 좋아하죠. 근무 시간. 나도 이제 점심 때 직장에서 보면 점심 먹으러 가나 그랬더니, 점심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12시 되기 전에 얼른 가서 밥 일찍 먹고 있죠. 밥 일찍 먹고 당직실에 가서 고스톱 쳐요. 점심시간에. 그런 사람도 있고, 숙직실에 숙직 쓰면서 고스톱 옛날에 많이 쳤어요. 재밌어, 고스톱. 그런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근무 시간에 당직실에 가서 공무원 병이 가서 심심풀이, 고스톱 치면 재밌잖아. 10원짜리 내기, 100원짜리 내기면 재밌잖아. 그런데 그 고스톱을 치다가 법무점검에 걸렸어. 그런데 징계처분을 하는데 뭐예요?
갑은 파면, 파면. 왜 파면을 했을까? 이 밥은 파면했는데 파면한 갑은 그날 사실은 당직이었던 것 같아. 당직. 을은 그냥 가서 참석했던 서. 갑, 을은 견책. 징계처분은 파면, 해임, 정직, 견책이래요. 자, 이런 긴 징계처분 받으면 안 돼. 징계처분 받으면 승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뭐 견책은 좀 괜찮은. 다른 거 받으면 참 어려워요. 승진하기가. 자, 그 다음에 공무원 이건 이제 앞에 판례에서 이제 뒤에 판례에서 할 텐데 예전에 보면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 이건 이제 나도 그렇게 받고 실공무원 시험 합격했는데 자 국가 유공자 가족은 유공자 가족은 공무원 시험에서 예전에 10% 평균 내 10% 점수를 가산점을 줬어. 그럼 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 경력자 3년 현역 지대 했더니 3% 가산점을 줘. 90점 맞으면 93점으로 해주더라고. 평균에서 그렇게 되니까 뭐 공무원 되기 쉬웠죠, 그죠? 지금은 이런 게 다 위헌 나가 판결 나고 이거 다 없어졌어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다 없어진 거예요. 자, 이런 것이 평등의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게 공권력의 행사고, 그 다음에 군 경력자에 대한 뭐 가산점 주는 거 이게 행정행위죠. 자, 평등의 원칙의 근거는 헌법 제11조도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자, 그래서 이 평등의 원칙의 이번에 이제 판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판례. 판례는 첫째는 평등 원칙 위반 판례. 위반에 관한 판례가 위반된 거.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경상북도죠. 경상북도에서 과태료를 제정하는데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과태료를 적용했어요. 특히 어떻게 됐냐면 거기 본 대로 합리적 사유 없이 동일한 사안에서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경상북도 지방의회가 조사 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지방의회에서 이제 증언해라고 뭐 이제 조사하면서 하는데 거기 다들 바쁘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제 과태료를 매기는데 지방의회니까 행정공무원들 와서 증인하라 그러고 관련 기업들 증인하라 증언으로 국회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바쁘니까 안 가지. 안 가니까 이제 과태료를 매기는데 과태료를 갖다 사회적 신분에 따라 뭐라고 그랬냐면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그 다음에 법인 대표 임원인지 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을 든다. 이거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자, 이게 평등의 원칙 위반이죠. 자, 두 번째 평등의 경상북도에서 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례,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두 번째 개발 제한 구역의 훼손 부담금 부과율을 규정하면서 그렇지. 이것도 똑같아.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뭐예요? 그린벨트 안에 이제 전기 뭐 공급 시설이나 아니면 발전 에너지 공급 시설은 가다 보면 여러분 세종시고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하얀 연기 나오는 게 이제 그게 열병합 발전소잖아요. 열병합 발전소를 둘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둔다는 거예요. 그린벨트 내에다 두니까. 근데 뭐냐면 전기 공급 시설을 그린벨트에다 낼 경우와 집단 에너지는 열병합 발전소요.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 전기 공급 시설과 에너지 공급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정부가 개발 제한국에 니들 뒀으니까
훼손한 만큼 부담금을 내라 그랬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집단 부가율이 집단 에너지는 100분의 100, 100분의 100이고 100분의 20. 뭐에 100분의 20인 적은 안 나오는데 하여튼 전기 공급 시설에는 야 20%를 물리고 여기는 100%를 물리다. 100%를 물리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위반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읽어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 부담금. 그 다음에 폐기물 부담금 산출 기준도 마찬가지야. 폐기물 부담금 산출 기준도 합성수지 산출 수입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합성수지 투입량을 기준으로 한 제조업자에 비하여 과도하게 차등을 둔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 중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부분은 그렇지. 굉장히 수입가의 0.7%냐? 굉장히 제조 이게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거기 보면 그 판례를 보면 제1차 플라스틱 제품, 포장용 플라스틱 제품, 기타 플라스틱 제품과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 기구 제품, 인형, 장난감, 오락용품, 끈, 프로, 사무, 해화용품 뭐 쭉 나와가서 합성수지 투입 킬로그램당 7.6원, 수입의 경우는 0.7%, 수입가의 0.7%. 그러니까 이게 수입 부품과 제조 부품 이거에 대한 세율이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는 수입가의 0.7%라고 그게 나온 대로 수입가의 0.7%하고 킬로그램당 뭐라고 그랬어요? 수입의 경우는 0.7%, 합성 수지는 그 일반적으로 제조업자는 킬로그램당 7.6원. 이렇게 차별을 해놓으면 차별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차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종량제 방식으로, 하나는 가격 방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는 그런 부분은 위법하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가유공자 채용 시험에서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예전에 국가유공자가 뭐예요? 국가유공자가 베트남 가서 전사한 사람, 6.25 때 전사한 사람들 국외 유공자로 지정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을 나라에서 이제 국가보훈 대상자라 보호해주는 건 맞는데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10%로 주는 거는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거지.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국가유공자하고 저기 경쟁이 안 되고 국가유공자 자녀만 이제 공무원이 되지 않냐 이런 하여튼 선법 소원이 제기돼가지고 헌법재판소 판결은 국가유공자에게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10% 가산점 주는 거나 그거는 이거 평등원칙 위반된다 이런 판례를 내린 거고 아까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죠. 제대군인에 대해서 5점 현역은 5점이고 저기는 보충력은 3점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그 평등원칙 위반된다고 판결 내린 거예요. 이거 평등원칙 위반되고 자, 그 다음에 평등의 위반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도 그 직무의 특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성질의 선택과 양직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 할 수 없는 것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게 요거 판례도 좀 잘 해야 되는 게 자, 이런 거죠. 자, 요것도 한번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은 판례.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 자,
A라는 학교가 있어. 학교에 공립학교, 학교이죠. 교육학교의 행정처원 교장 선생님인데 여기 갑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을이라는 교사가 있어. 교사가 있는데 보면 이제 이게 학습지, 참고서 학습지 이제 참고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참고서 학습지를 공급하고 보충 교재를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사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돈이 많이 벌으니까 여기라는 보충 교재 학습지 공급하는 사람들이 갑과 병에게 이제 돈을 좀 준 거지. 이걸 갖다 돈을 우리가 뇌물이라죠. 뇌물 또는 향응을 제공했어요. 향응을 제공했는데 그래 이제 이게 이제 발각이 돼서 교장이 갑을 이제 징계위원회를 올릴 거 아니에요. 징계위원회를 올리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갑에 대해서는 뭐요? 한 사람은 정직, 학교장이 정직 또는 감봉 등 원고들에 비해서 한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합을 뭐 병 이렇게 있다 그러면 병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을병에 대해서는 정직 또는 감봉, 아까 이거는 정직 감봉은 경징계죠. 경징계. 파면 또는 해임은 중징계예요. 해임은 중징계예요. 근데 갑에 대해서는 파면을 하고 을과 병에 대해서는 이 갑에는 파면을 하고 을과 병에 대해서는 정직 감봉을 했다. 그게 평등에 같이 돈을 받았는데 을병은 정직 감봉을 하고 갑에 대해서는 파명을 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을이나 병은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거 고사로서 안 할게. 돈 받는 거. 이렇게 반성을 했는데 잘못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게 무슨 내가 뭐 돈 좀 받았다고 그게 뭐 잘못했느냐.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는 개전의 정이라는 건 반성, 뉘침이요. 뉘침이 전혀 없다. 뉘침이 전혀 없으니까 너는 교사가 안 돼. 파면, 해임. 너는 반성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까? 교사가 그러니까 이건 정직 감봉. 이렇게 징계위원회에서 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의적인 취급이 아니다.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한다. 그래서 지금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난 거예요. 파면 처분 취소해서. 이 사람 파면해서 갑은 나머지는 파면하지 않은 거. 요거 시험에 나겠죠, 그죠? 앞으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뭐라고? 법령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면 무효다. 무효. 법령.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법령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면 뭐라고? 요거 써서 자고 여러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정처분의 효과. 평등 원칙을 위반한 행정처분의 효과. 이거 학교장이 공권력을 행사했는데 징계원에서 공권력을 행사해서 갑은 파면, 을병은 정직. 근데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았다는 거,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이잖아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의 효과는 뭐라고? 법령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면 무효. 행정처분은 뭐라 그랬어? 행정처분, 행정행위. 행정처분은 공권력의 행사라 그랬죠. 공권력의 행사 아니야. 교장이 징계 처분을 하는 거. 이건 공립학교를 말해. 공립학교에서 행정처분은 뭐라고? 위법하다. 위법하면 뭐예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소송을 통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거죠. 자, 평등의 원칙의 적용력어. 평등의 원칙은 모든 공권력의 행사를 통제하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다. 당연한 얘기고.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통제하는 준거가 된다. 재량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 재량권의 행사는 재량권의 일탈 동안 재량권의 행사에도 일탈 남용하는 경우는 위법이 된다.
일탈이라는 거는 A형적으로 일탈하는 거, 내용은 내용적으로, 내부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한계를 넘는 걸 남용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재량권 행사에 다시 다 배워요. 평등의 원칙은 행정의 자기구성 원칙과 함께 대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을 대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으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으로 한다. 아까 여러 번 했어요. 재량권의 준칙인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뭐라 해서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을 갖다 재량준칙이라고 그랬죠.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를 매개하여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이 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그렇죠, 그죠? 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거는 우리 행정법상 뭐라 해요?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의 원칙에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문법, 불문법에 해당되죠. 불문법 중에 뭐예요? 관습법, 판례법, 조리에 해당되는 게 조리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조리. 행정법의 법치행정의 원칙이 법안에는 바로 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들어간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비례 원칙 너무 자세히 찬찬히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조금 쉬었다가 비례 원칙과 부당결부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 나머지 원칙을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